Hello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13th of February 2021. Yesterday I mentioned a little bit, SK Innovation. The SK Innovation is struggling these days because of the lawsuit against some LG Energy Solution. The 11th of February, the final verdict was sentenced. The SK Innovation lost the case. That's why maybe a lot of damage can be happen. 자, 이 정도에서 이제 한국말로 조금 말씀드리면 2월 11일 날 최종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졌다 그런 게 나왔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 또 이제 제가 좀 어느 정도 많은 말씀을 동영상을 한 3개 정도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그래도 여전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더 있어서 또 걱정하시는 것들을 또 한번 좀 말씀드리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이제 어떤 분이 댓글에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좀 감각이 떨어지시는군요. 저 같으면 SK 이노베이션 판결점 100% 던져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 SK 이노베이션 주식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일단은 제가 먼저 지금 현재는 제 자산이 거의 부동산 쪽으로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30세대 수지 신봉동에 이제 주상복합으로 짓는 건이 있고, 그래서 이제 누나하고 저하고 땅이 반반씩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그걸 짓기 위해서 준비 중이고, 하여튼 뭐 그러저러한 이유로 저는 지금 현재 자산이 거의 부동산 쪽에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올 가을서부터 돈이 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에 올 가을서부터 이제 서서히 들어갈 예정이고, 그래서 그분이 100% 그러니까 제가 SK 이노베이션 주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저는 SK 이노베이션 주식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사실은 조금 SK 이노베이션 주식은 아니고 그 반도체에 관련한 소재 부분 주식을 조금 갖고 있었는데, 뭐 조금 쓸 일이 있어서 30% 정도 수익을 난 시점에서 그냥 전량 매도하고 현금화 시켜서 다른 데 쓸 일이 있어서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현재 주식을 갖고 있지 않고요. 다만 뭐 펀드 같은 건 조금 있죠. 그리고 우리 딸들은 삼성전자고 삼성전자 우선주를 적립식으로 계속 사들여가서, 딸들은 삼성전자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와이프한테도 제가 권해서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를 적립식으로 매달 사도록 그렇게 레코멘데이션 해서 곧 이제 이번에 설 연휴가 끝나고 만들 예정이고요. 저도 그렇게 이제 적립식 형태로 아마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우선주를 일단은 좀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하다가 곧 이제 미국 주식 계정을 열어서, 일단 저는 아마존하고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의 적립식처럼 그렇게 꾸준히 사들일 생각입니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은 제가 없기 때문에 판결점 100% 던지었다 나 같으면 뭐 본인 같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저는 SK 이노베이션 주식이 없기 때문에 뭐 없는데 던질 게 없죠. 뭐 제가 공매도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공매도가 지금 되지도 않지만 현재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근데 제가 만약에 SK 이노베이션을 갖고 있다면 저는 당연히 안 팝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악재가 나서 월요일 화요일 날 이때 주식이 많이 떨어진다면 저는 분할 매수로 조금 더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곧 반등하고 더 이상 올라갈 게 확실하기 때문에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배터리, 물론 지금 기술력이 제일 1위인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옛날로 치면 LG 화학이죠. 두 번째는 삼성 SDI이고, 세 번째는 SK 이노베이션인데, 우리나라에서 SK 이노베이션이 3등이지만 세계 5위 정도 됩니다. 기술력이. 그러니까 옛날에 양궁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되는 게 세계 금메달 따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그런 농담 아닌 농담이 있었듯이 그런 거죠. 우리나라 3위인데 세계 5위입니다. 근데 여기서 SK 이노베이션을 내가 팔까 말까는 여러분이 한번 그거를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한번 드렸었잖아요. 어떤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이제 기아차하고 뭐 현대차하고 애플하고
그 협상이 일시 중단됐다는 소식 때문에 많이 떨어지니까 이거 팔아야 되냐고 물어볼 때 이분이 그렇게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기아, 예를 들면 기아차를 사신 이유가 뭡니까? 애플의 협력 때문에 샀다 그러면 그럼 파십시오. 왜냐하면 협상이 중단됐으니까 더 이상 갖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기본의 펀더멘탈이라든지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로 예상이 돼서 다른 이유 때문에 샀다면 팔지 말고 오히려 이렇게 떨어질 때 추가 매수를 하라고 얘기를 드렸었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펀더멘탈은 변한 게 없으니까.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SK이노베이션을 여러분이 들고 있다면 여러분한테 스스로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SK이노베이션을 왜 들고 있었는지.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앞으로 어차피 그거 여러분 사시기 전에 어느 정도 아셨을 거 아니에요. 판결은 곧 나오고 거의 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걸 지면 큰 폭으로 떨어질 게 걱정이 되셨으면 안 사셨을 것 같은데 그게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좀 출렁거림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이슈들이 벌써 다 알려져 있던 사실이니까 그게 발표가 나오면 어느 정도 조금 떨어질 거는 당연히 예견됐던 일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셨던 거라면 안 사셨던 게 맞는 거고, 일단 사셨다면 너무 단기적으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중기적 최소한 본다고 하면 이거 되고 좀 있으면, 근데 그 시점이 뭐 일주일이 걸릴지 열흘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그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몇 개월 이상 막 이렇게 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무리 길어야 정말로 길게 봐야 두 달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제 가면은 두 달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미 다 알려진 악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SK, 근데 중기적이면 최소한 1년, 2년, 3년을 본다는 얘기인데 지금 예를 들면 일주일 뭐 좀 조정받았다고 해서 이노베이션을 팔 필요가 있나요?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단기적으로 보신 분이라면 파십시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올 연말까지 들고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기대하셨던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 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지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제 말을 너무 믿지 마시고요. 더 서치를 해보세요. 유명한 애널리스트 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거의가 다라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고 거의 대부분 majority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물론 조금 영향은 있겠지만 추가 상승하는데 큰 지장은 없다. 다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SK가 추가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건 IPO나 뭐 여러 가지 뭐 진짜 미국의 나스닥에 나중에 상장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배터리 시장이 워낙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는다면 자본을 조달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LG 같은 경우도 LG 에너지 솔루션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거를 크게 돈을 모아서 이쪽에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LG 화학이 여태까지 20년 넘게 적자가 나면서도 꾸준히 투자를 해갖고 이제 흑자로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본격적인 붐업 시대가 되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이거를 분사를 시켜서 많은 투자금을 유치를 해서 정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LG 화학이 아직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100%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돈을 많이 벌면 LG 화학한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분이 또 SK 이노베이션 편을 많이 드는 저보고 든다 그러는데 참고로 제가 SK 이노베이션 주식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SK 이노베이션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일단 먼저 첫 번째 도덕적으로는 LG 그 당시 LG 화학의 직원들을 100명 뽑아냈으니까 도덕적으로는 엄청 잘못한 일입니다.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이거는 안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동종업계를 빼면 몇 년 동안 그 동종업계에 다시 취업을 못하는데 그 룰을 어기고 바로 LG 이노베이션에 들어오게 돼서 그 LG 화학에서 일했던 알게 된 여러 가지 기밀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뭐 당연히 바로 취업이 됐으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에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은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실제 비난을 받았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죠. 이게 몇 년 지난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칫 너무, 그러니까 LG 그 당시 화학이고 지금은 LG 에너지 솔루션에도 너무 기분이 나쁘겠죠. 자기들 피 같은 직원 100명을 뺏겼는데 기분 좋은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는데 이게 감정적으로 너무 대응을 하다 보면
물론 SK 이노베이션하고도 서로 경쟁을 해야 되지만 가장 큰 경쟁사는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내부 경쟁이 너무 심해지다 보면 잘못하면 그 반사 이익을 중국 업체들이 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염려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나서는 거고, 그래서 LG 화학에서도 물론 뭐 배상금을 진짜 심정 같아서는 10조를 받아도 모자라겠죠. 그렇지만 좀 냉정을 되찾고 그냥 합리적인 선에서 빨리 마무리를 짓는 게 SK 이노베이션 뿐만 아니고 LG 에너지 솔루션에도 좋기 때문에 제가 빨리 60일 내에 매듭을 SK 이노베이션은 목숨을 걸고 당연히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속은 쓰리지만 그리고 분하지만 그렇게 마무리를 짓는 게 크게 볼 땐 더 좋다. 예를 들면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길거리에 서 있다가 음주운전자한테 차에 치였어요. 크게 부상을 당했어요. 근데 음주운전 한 사람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일단 사고가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아무리 원망해봐야 우리가 아픈 우리가 다시 멀쩡한 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 자체는 너무 싫고 밉지만은 그 사람을 원망한다고 해서 뭐 해결될 건 없잖아요. 털고 일어나야 될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은 잘못을 분명히 했고 도덕적 법적으로 비난받아야 되는 건 마땅하고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마땅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그 피해가 SK 이노베이션 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자기들이 피해자인데 또 그것 때문에 2차 피해를 또 더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은 쓰리지만 이 정도에서 빨리 하고 마무리 짓는 것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더 큰 피해가 오는 게, 왜냐하면 소송전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SK 이노베이션이 만약에 물량을 공급 못하면 포드나 폭스바겐 물건을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공급하겠다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얘기를 하는데, 이 업계 현황에서는 그거는 LG 에너지 솔루션 자체가 지금 10년치 물감을 벌써 확보하고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이거를 더 될 수가 없어요, 물건은. 그러니까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SK 이노베이션이 정말 처벌을 심하게 받아서 마땅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물건을 대면 되는데 이게 공장 설립하는데 몇 년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당장 물건을 본인들은 벌써 10년치 일감을 다 받아놓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또 공급을 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공급하는 게 가능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드나 폭스바겐 입장에서 뭡니까? 그럼 잘못하면 자기들 생산 공정에 차질이 빚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발 뉴스로 지금 포드 CEO, 포드 짐 팔리가 빨리 두 회사가 자발적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미국 제조업체하고 근로자의 큰 이익이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게 부품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포드에 엄청 큰 손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뭐 그 거부권을 행사할 일까지는 작지만 미국 정부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에 좀 푸시를 많이 가할 겁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푸시를 가하고 미국 정부에서도 푸시를 가하고, 왜냐하면 미국 정부는 미국 회사하고 미국 근로자의 이익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푸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는 미국의 뭐 GM이라든지 다른 회사에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미국 정부하고 한국 정부하고 대립각을 세운다면 LG 에너지 솔루션하고도 한테도 좋을 거는 없겠죠.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도 속은 정말 쓰리지만 이 정도 선에서 뭐 1조가 됐든 1조 2천억이 됐든 마무리를 짓고 다음 발 스텝을 뛰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한테도 훨씬 이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합의를 하고 하는 것이 SK 이노베이션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양사의 공이 득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정부하고 미국 정부하고 적극적으로 나설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국 정부도 그렇고 미국 정부도 그렇고 자국민의 이익과 자국 회사들의 어떤 커다란 일자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나서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여기서 그렇게 달았어요. LG하고 SK가 계속 이렇게 소모전하는 거 소탐대실이다. 정말로 정확하신 지적인 거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나라 망신이다. 근데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게, 물론 트럼프 때문에도 미국 나라 망신을 당했잖아요. 근데 물론 LG하고 SK 국내 기업들끼리 막 싸우는 게 나라 망신이지만 우리가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게, 아마 SK도 이번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을 겁니다. 아, 이렇게 잘못된 행정을
행동을 하면 대가가 크니까 앞으로 행동에 조심을 하겠죠. 그리고 LG는 물론 피해자긴 하지만 우리가 종업원들 급여나 복지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운 게 없으면 그게 진짜 실패인데, 실패를 통해서 뭔가를 배운 게 있다면 그게 꼭 실패는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어떤 위신이 조금 손상된 거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걸 통해서 LG하고 SK 기업들이 깨달은 게 있고 다른 대기업들도 뭔가 느끼고 깨닫는 게 있다면 이번 사건만이 꼭 큰 망신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글로벌 기업으로 선도를 하고 우리나라 자체가 더 좀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까워지는데 이런 사건들이 조그마나마 기여를 할 거라고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렇게 SK가 잘못했는데 네가 SK 편만을 드는데,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가 막 인력 빼나가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 편을 드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근데 거기서 일부 같은 측면도 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우리나라 기업끼리잖아요.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다투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케이스가 약간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중국하고 미국하고, 여러분이 이런 걸 중국이나 미국이나 모든 나라는 다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이익을, 그러니까 중국은 이게 하나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싸우는데, 지금 옳고 그른 거를 적을 속인 다음에 이기는 게 목적인 거지, 뭐 옳고 그름을 전쟁에서 도덕적으로 따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국지 같은 데서 막 상대편을 속이는 전략을 쓰는 거라면, 그럼 상대편을 기만하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전쟁에서는 무조건 이기고 봐야 되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다만 이 기업의 세계에서는 전쟁하고 같은 측면하고 다른 측면이 있는데, 물불 안 가리고 이겨야 되는 건 맞지만 전쟁만큼 극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무조건 상대편을 기만해서라도 이겨야 되는데, 이 기업의 세계는 상도가 있어서 어떤 기본적인 상업적인 도덕을 저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실제는 우리나라 기업, 중국만 비난할 게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져버립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만 드려봐 드릴게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그 폭스콘의 코타이밍 회장이 삼성전자라면 일을 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유럽에서 서로 담합을 하고, 그때 뭐였죠? 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무슨 제품에 대해서 서로 담합을 했는데 이후로부터 과징금을 얻어 맞았어요. 담합을 했다고. 근데 문제는 그 담합을 했다는 사실을 공개를 먼저 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안 받는 그런 제도. 그래야지 뭐 한 업체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담합한 것 자체가 잘못이지만 한번 담합을 했으면 그냥 과징금을 다 같이 맞으면 되는데, 삼성전자만 이유에다가 우리 담합했습니다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삼성전자만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코타이밍 폭스콘 회장이 대노를 한 거죠. 아니, 상도상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삼성을 잡겠다고 일본의 샤프를 지금 인수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비일비재하게 솔직히 상도를 어깁니다. 근데 중국 기업은 우리나라 기업보다 더 많이 어기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중국 애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실리적이라 그 상도를 어기는 게 이걸 전쟁으로 보기 때문에 걔들은 상도를 어기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이나 전술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나 미국은 좀 다른 점이,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다 국익을 우선으로 하지만 정말로 저스티스가 아닌 거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잖아요. 그리고 당장은 안 고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근데 공산국가인 중국은 그 점에서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나 미국은 다 정말 이익을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지만, 그래도 정말로 저스티스가 아니라는 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정말 저스티스가 아니면 고치려는, 금방 고쳐지진 않아도 노력을 하는데, 중국은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비난할 건 아니고, 중국이 그런데 우리가 비난한다고 해서 중국이 고쳐질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저희 나라는요. 중국을 비난할 수는 있겠지만 비난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는 사실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하도 제 말이 느리다 그래서 오늘은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너무 빠르지 않나 조금 걱정이 되네요. 조금 속도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SK하고 LG하고 악수할 시간이다. 악수까지는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더 이상의 소모적인 그런 거는 조금 이제 피한다. 그리고 정부가 조율할 거라는 분의
또 어떤 분의 댓글이 계셨고요. 너무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최태원 회장이 예전에 무당말 듣고 선물 투자해서 몇 천만 원, 수천억을 날린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걸 기억하고 있는데 이분도 그걸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기업가로서의 자질이 없는 거 아니냐.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고 이번에 이런 일도 있었고 그런 걸 보면, 근데 SK그룹 하이닉스를 그렇게 키운 거를 봐서도 그렇고 최태원 회장의 경영적인 자질이 없다고 생각지는 않고 경영적인 자질은 있는데 도덕적으로 뭔가 판단상에 좀 미스가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최태원 회장이 이런 사건들을 겪고 진심으로 좀 반성을 하고 앞으로 다른 태도를 보여주면 정말 다행일 것 같은데, 제가 최태원 회장의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온 건 아니라 이게 별일 아닌 일로 치부하고 그냥 돈으로 메꾸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진심으로 좀 반성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반성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고, 그나마 반성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다면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이겠죠.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최태원 회장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또 요런 이슈를 하나 주셨어요. 부채 비율 제가 175%는 전혀 위험한 게 아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다 더 내려갈 수 있는 게 지금 어떤 광산을 매각한 게 있는가 봐요. 광산 매각을 하고 또 자회사 중에 상장될 회사가 있는가 봐요. 그거는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175%에서 더 내려갈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더 175도 나쁜 건 아닌데 거기서 더 안정이 되니까 더 팔 필요는 없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 그 정도로 일단 그리고 이제 SK그룹, SK가 SK이노베이션 플러스 SK에너지, SK종합화학 이런 걸 해서 글로벌 인류 에너지 화학 기업이 되겠다고 하는데, 최태원 회장님하고 임원진들이 정말 이런 생각이라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정말로 많은 반성을 하시고 뼈 깎는 노력을 통해서 앞으로는 정말 글로벌 스탠다드한, 그러니까 여러분 매출하고 영업이익만 높다고 해서 글로벌 인류 에너지 화학 기업이 되는 게 아니고 도덕성하고 국민들한테 존경을, 우리나라 국민들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국민들로부터도 당당하게 존경을 받는 기업이 될 수 있어야 비로소 글로벌 인류 에너지 화학 기업만 되는 거지, 당연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많다고만 되는 건 아닙니다. 국민들,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도 그렇고 외국의 기업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그렇게 쌓은 매출과 영업이익은 사상누락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반석 위에서 집을 쌓으면 오래 가지만 모래 위는 아무리 화려한 성을 쌓아도 무너지는 건 하루아침이거든요.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이거를 최태원 회장님하고 SK 임원진들이 꼭 아셔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뼈를 깎는 반성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그 가수 겸 연예인 엄정화 씨가 기독교 어떤 방송에서인데 본인이 여러 가지 그 뭐죠, 갑상선암을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8개월 동안 거의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다시 회복이 돼서 하는 스토리를 봤는데 정말 재미있으면서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찬도 아니고 크리스찬이 아니시라도 한번 보시면 어떤 마음의 평안을 가지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 투자도 마음의 평안을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꼭 크리스찬이나 기독교를 믿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종교를 하나 가지시고 마음의 평안을 여러분이 가지실 수 있다면 여러분이 주식 투자하는 데서도 좀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100% 200%의 수익을 얻고자 한다면 때로는 20%의 마이너스가 났을 때 눈썹 하나 깜짝 안 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좋은 주식이고 성장 가능성이 좋고 실적이 괜찮고 성장 모멘텀이 괜찮은 주식이어도 외부 환경에 따라서 마이너스 20% 30% 날 수도 있거든요. 내재적 가치가 있는 기업조차.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기업을 샀다고 해도 어떤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때로는 20% 30% 떨어질 수가 있다. 근데 내가 이게 앞으로 많이 올라갈 기업이라고 믿는다면 왜냐하면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20% 30%가 떨어져도 눈썹 하나 꼼짝 안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확신이 없다면 그냥 흔들리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제발 그런 확신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확신 속에서 SK이노베이션을 꿋꿋이 들고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해서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명절 3일차인데요. 오늘도 역시 편안하고 코로나부터 안전한 하루 되시고 뭐 가벼운 산책이라든지 그런 운동을 하시면서 컨디션 조절을 잘 하셔서 설 명절이 끝난 다음에 다시 활기차게 여러분이 일을 하시고 또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기를 그렇게 기원하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